안녕하세요. 외도유복TV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배우자와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외도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이 가정을 끝내야 하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한 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싸웁니다.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있잖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남들이 알면 창피하잖아. 그냥 덮고 살자. 사람끼리니까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혼자 결단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도 후에도 그냥 다시 같이 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과연 내 인생과 가정을 지키는 길이 될까요? 겉으로는 다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매일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혼자 울고 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게 정말 맞을까? 나는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배우자가 회복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상간자와 완전히 단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힘들지만 긴 시간 끝에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외도를 하고도 태도가 뻔뻔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당신이 잘해줬으면 내가 바람 안 폈지. 심지어는 나도 힘들었어. 네 탓도 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배우자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다시 같이 살아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순간 또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될 뿐이에요. 외도를 하고 돌아온 배우자와 무조건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태도에 따라 정말로 같이 살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기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쩌면 명확한 기준 같은 거예요. 외도를 했어도 다시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를 하고 돌아왔어도 절대 같이 살면 안 되는 유형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도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유형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예요. 겉으로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요. 아니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야? 당신이 나를 좀 더 잘해줬으면 내가 이런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잘못을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거나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그저 실수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요,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외도를 했다는 그 선택이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할 때는 그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는 말이 길지 않아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늘 억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더 당당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너도 문제가 있었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피해자는 점점 더 무너져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고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요. 외도를 당한 고통에 더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자책까지 짊어지게 되죠. 근데 절대 잊지 마세요. 외도는요,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배우자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외도를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외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변명할 것이고 다시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할 거예요. 결국 또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배우자와는 절대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입니다. 외도를 당한 사람의 마음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괴롭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자체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도한 배우자는 정작 이런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도 좀 잊어. 왜 자꾸 과거만 꺼내? 그만 좀 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보면서도 전혀 그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외도를 당한 사람의 고통은요, 단순히 과거 사건 하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배신으로 무너진 존재 자체의 아픔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대체 뭐였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였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눈 뜨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불안과 공포가 몰려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으려 하지만 눈물이 앞서 흐릅니다. 근데 그 순간 옆에서 배우자가 또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외도보다 더 깊은 상처를 새기는 말이 되죠. 공감이 없는 회복은요, 불가능합니다. 외도로 깨져버린 것은 단순히 부부의 약속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를 신뢰하던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거죠. 이 부서진 마음을 다시 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함께 짊어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끝까지 들어주고 옆에 있겠다. 이런 공감이 있어야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조금씩 아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혼자가 됩니다. 눈물은 그냥 피해자의 몫이고 고통도 피해자만의 짐이 되고 결국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외롭죠. 결국 그 결혼 생활은 피해자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외도를 한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해야 됩니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은 사실은 나는 아직도 내 잘못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 좀 해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내 고통에 동참할 마음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배우자라면 절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회복의 의지가 없는 거죠. 같이 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지고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돼요. 셋째, 상간자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상간자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배우자예요.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이 집으로 왔어요. 겉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연락 안 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도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요.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고 잠깐 부재중전하고 오면 급하게 나가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받으며 화면을 재빨리 닫아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무너져있던 신뢰가 다시 한 번 더 산산이 깨지겠죠. 중요한 건 외도가 끝났다는 증거는 오직 완전한 단절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말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안 만나. 진짜 다 정리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거짓 약속일 뿐이에요. 완전한 단절이란 건 무엇일까요? 상간자와의 모든 연락을 끊는 거예요. SNS로 당연 삭제하고 핑계로라도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이나 생활 환경 때문에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상담 중에 휴직을 하거나 인사이동이 안 되면 그만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상간자를 단절하는 게 없으면 가정회복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외도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도라는 건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중독처럼 반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락할 창구가 열려있다면 다시 불이 붙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까요? 배우자가 잠깐 휴대폰을 보고 웃는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요, 신경 쓰이고 그때부터 마음이 뒤집히고 머릿속으로는 진짜 온갖 상상이 다 듭니다. 또 연락하는 거 아니야? 혹시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리죠. 그런데도 배도한 배우자가 이 단절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피해자는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감옥 같은 생활이 되겠죠?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늘 감시하고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 그 속에서 무슨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외도를 끝났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연락을 당연히 끊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앞에서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시켜주고 SNS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는 이제 그 사람과 정말 끝났어.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다 정리가 됐어.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도 상간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배우자와 같이 산다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아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 상간자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씨를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그 불은 결국 또다시 가정을 태워버릴 거예요. 넷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람. 네 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유형은 자신이 저지른 외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배우자예요. 외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좀 가졌으면 내가 왜 바람 폈겠어. 집에만 오면 잔소리만 하고 피곤하게 구니까 내가 밖에서 위로받은 거지.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당신이 들어주지 않았잖아. 결국 당신 탓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인지 아실까요? 외도를 한 건 본인이죠. 그 선택을 한 것도 본인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순간 피해자는 두 번, 세 번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미 외도라는 큰 배신으로 상처 입은 상태인데 그 위에 또 네가 문제라서 내가 그랬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니까요. 결국 피해자는 죄 없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다면 외도가 없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피해자는 점점 더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외도는 결코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든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았든 그것과 외도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부부 사이의 어려움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도는요, 그 모든 어려움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즉 외도는 오롯이 외도한 사람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100% 사람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배우자의 삶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가해자는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네가 문제라서 내가 그랬다. 이 논리를 계속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갑니다. 이런 관계에서 회복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회복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선택을 했다. 그로 인해 당신과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 고백이 있어야 조금씩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순간 그 길은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화를 냈던 피해자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문제였나 보다 하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해요.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외도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비난하에 자기 파괴의 굴레까지 빠져버리게 돼요. 이런 배우자와는 절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외도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피해자는 또다시 고통의 길을 겪습니다. 외도의 책임은 오로지 외도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어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배우자는 절대 회복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끝까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 안 되는 유형은 바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배우자예요. 외도라는 건 본질적으로 거짓말 위에 이루어집니다. 집에서는 오늘 야근이야 하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 만난 거고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으라고 하면서 사실은 상간자를 만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외도가 지속되는 동안 반드시 거짓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외도가 끝났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요. 휴대폰을 숨기거나 비밀번호로 바꾸고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든지 이건 그냥 직장 동료야라고 둘러대지만 사실은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경우 더 이상 안 만난다라고 말하면서도 몰래 만나러 나가는 경우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마음은 이미 외도로 한번 무너진 상태인데 그 위에 다시 거짓말이 더해지면요. 신뢰는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거짓으로도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그 시간은 주어지지도 못한 채 피해자는 계속 의심 속에 살게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우자가 퇴원이 조금 늦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휴대폰 알림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혹시 또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정말 아니야, 그냥 친구야, 그냥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반복해온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늘 CCTV처럼 배우자를 감시해야만 안심이 되는 생활이에요. 잠깐만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하고 휴대폰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죠. 더 큰 문제는 상습적인 거짓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즉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내가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게 편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라는 건 결국 진실을 숨기는 행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도 여전히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그건 사실상 외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끝났을 뿐 마음은 여전히 미련을 품고 있고 행동은 언제든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완벽한 진실성이에요.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열겠다. 휴대폰도 내 생활도 내 마음도 전부 다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신뢰가 그나마 천천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늘 감추고 늘 둘러대고 늘 이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만이란 말은 결코 이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게 습관이자 본성처럼 자리 잡아버린 거짓말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배우자와 절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와 내 가정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인 거예요. 신뢰가 없는 부부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죠. 아무리 다시 지으려고 해도 작은 파도 한 번이면 또 무너져 내립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 생활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여섯 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유형은 바로 경제적 생활적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해자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합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다시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혹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온 배우자가 말뿐이지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경우예요. 가정을 지켜야 할 경제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지고 가야 할 무게는 피해자에게 모두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절대 주지 않고 자기 쓸 돈만 챙긴다든지 집안일이나 아이 양육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피해자가 힘들어도 네가 원래 하던 거잖아 라며 책임을 피한다든지 심지어 본인은 여전히 자기 삶을 즐기고 친구와 만나고 취미생활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 이런 모습 속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외도라는 큰 배신으로 무너졌는데 그 위에 경제적 생활적 방임까지 겹치면 피해자는 혼자서 가정을 떠받치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정이라는 건요 사랑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책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경제적인 책임, 아이를 키우는 책임, 집안일을 함께하는 이 책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만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외도한 배우자들은 돌아와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건 사실상 회복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회복을 하고 싶다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생활비도 내가 철저히 감당하고 아이도 내가 함께 돌보겠다. 네가 혼자 짐지고 무너지지 않게 내가 옆에서 같이 하겠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는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2중 3중 고통 속에 빠집니다. 외도의 상처로 무너진 마음,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현실적인 압박. 피해자는 결국 지쳐버리고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런 배우자 살다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외도 위의 회복은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생활에서도 함께 짐을 나누고 피해자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만약 이런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는 배우자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다시 같이 산다면 결국 또다시 피해자는 혼자서 무너지고 아이들만 상처받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와 살아간다는 건 내 인생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뿐이에요. 일곱 번째, 치료나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 일곱 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 안 되는 유형은 바로 치료나 상담을 거부하는 배우자입니다.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해자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상처와 의문을 안고 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앞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와 상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외도한 배우자가 이런 과정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건 사실상 회복할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 착각. 이게 가장 무서운 착각이에요. 많은 외도 가해자들이 말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다 끝난 일인데 굳이 상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덮고 살면 되잖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치유와 노력이 시간과 맞물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배우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깊이 직면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 상담을 거부할까요? 그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그로 인해 상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듣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찮다, 필요 없다라는 말로 피하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아픈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듣기 싫은 진실을 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피하는 순간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피해자에게 주는 상처는 치료나 상담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픔을 정말 이해할 마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결국 자기만 편하면 되는구나. 이런 절망이 찾아오죠. 더 무서운 건 피해자가 혼자 상담을 받으러 다니게 되는 경우예요. 혼자 울고 혼자 상담실 문을 열고 혼자서 마음을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이 관계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리고 이 불공평함 속에서 피해자는 더 지치고 결국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죠. 상담과 치료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외도라는 사건은 부부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는 반드시 다뤄져야 하고 반드시 치료되어야 합니다. 상담은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상처를 직면하고 다시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걸 거부한다는 건 사실상 나는 변할 생각이 없다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회복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애쓰고 한 사람은 손 놓고 있으면 그 관계는 당연히 절대로 살아날 수 없겠죠. 특히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고 노력하고 변화라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를 끝까지 거부하는 배우자라면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서만 싸우는 외로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관계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멈춰서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여덟째,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 유형은 바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예요. 외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배신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처음부터요.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씩 꿰매야 됩니다. 처음부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존중이에요. 존중이라는 건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한 배우자로, 한 존재로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태도예요. 내가 당신에게 실수 없는 상처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픔을 당연히 존중한다. 당신의 분노, 눈물,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걸 끝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근데 외도한 후에도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이제 좀 그만해.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보니까 집안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내가 돌아왔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게 얼마나 뼈아픈 말인지 아실까요? 이미 무너진 피해자의 마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예요. 이건 존중이 아니라 모욕이고 회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는 피해자를 여전히 투덜대는 사람,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외도를 당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씌워버립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존중이란 곧 안전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그 사람이 다시 마음 문을 열고 그 속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 피해자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내가 또 이런 얘기 꺼내면 비난당하지 않을까. 내 눈물을 보이면 또 약하다는 소리 들을까. 결국 피해자는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되고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그러므로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존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결국 껍데기입니다. 겉으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도 신뢰도 회복도 없습니다. 존중은 왜 중요할까요? 외도 이후에 회복은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말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말이 힘이 실어지는 건 매일의 작은 존중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불안할 때 괜찮아 지금은 내 옆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 피해자가 울 때 네가 울 수 있는 건 당연히 내가 끝까지 들어줄게라고 해주는 거. 이 작은 존중의 태도들, 이 행동들이 쌓여서 조금씩 무너지는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존중이 없다면 피해자는 나는 이 사람 옆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존중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외도라는 배신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는 결코 변할 확률이 낮아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난 거고 가정을 지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와는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피해자가 매일 모욕당하며 사는 삶일 뿐이에요. 아홉째, 자녀에게까지 상처 주는 사람. 아홉 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유형은 바로 자녀에게까지 상처 주는 배우자입니다. 외도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죠. 부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다 보고 느낍니다. 부모들은 말하죠. 애들은 어려서 몰라, 눈치 못 챌 거야, 우리가 싸우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티 안 나게 하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은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공기의 흐름 하나, 부모의 말투 하나에서 모든 걸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웃지 않는 집, 늘 싸우는 소리만 들리는 집, 서로를 향한 존중이 사라진 집,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외도한 부모가 주는 왜곡된 메시지가 있어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돌아와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큰 소리로 싸운다. 양육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엄마 또는 아빠 문제라면서 아이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에게 외도를 합리화하는 말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런 말과 행동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아이들은 혼란스럽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엄마 아빠 중 누구 말이 맞는 거지? 혹시 내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관계를 배우죠. 근데 외도와 갈등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사랑을 왜곡되게 배웁니다. 아, 사랑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은 결국 배신하는 존재구나.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구나. 이 아이들의 삶에 남는 상처예요. 이런 왜곡된 믿음을 가진 채로 성장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도의 상처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안전한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 가정을 다시 세워서 너에게 안심할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 이런 다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배우자는 이런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가치관까지 심겨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피해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까지 무너지겠죠. 자녀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여전히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안전한 가정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는 배우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되겠죠. 마지막 10번째,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또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10번째로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유형은 바로 다시 기회를 줘도 또다시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외도를 저질렀다는 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뀌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반복할 사람인지 이거는 금세 드러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두 번 다시는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오직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만 증명이 돼요. 다시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상간자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다. 여전히 거짓말을 반복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다. 상간자 치료를 거부한다. 경제적 생활적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나는 언제든지 다시 외도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패턴은요 계속 반복이 돼요. 중요한 건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외도라는 건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책임을 피하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결국 또다시 외도로 돌아가게 되고 피해자는 똑같은 상처를 겪게 되겠죠. 피해자에게 남는 상처가 있어요. 다시 외도가 반복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외도에서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는 회복하는 데만 해도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두 번째 외도가 일어나면요. 피해자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나는 왜 이 사람을 믿었을까? 배신감과 절망감은 더 깊어지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마음까지 겹치면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더 무서운 건 반복되는 외도를 경험한 피해자는 사랑과 신뢰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결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깊은 불신 속에서 피해자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외도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죠.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데 그 관계 속에서 배신과 갈등만 보게 된다면 결국 왜곡된 관계관을 가지게 되겠죠. 아, 사랑은 깨지는 거야. 가족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런 인식이 뿌리내리면 아이들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는가입니다. 말로는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동은 변화는 모습 속에서, 태도 속에서 드러나요. 상간자와의 완전한 단절, 철저한 진실성, 피해자의 고통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 상담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가정을 책임지려는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줘도 또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또다시 파괴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에요. 회복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결국 같은 고통만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람난 배우자와 살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건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런 배우자랑 살고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마음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외도를 경험한 분들은 이미 한번 큰 배신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시 그 상처를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10가지 유형은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하고 똑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며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꼭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배우자 억지로 함께하는 삶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더 깊은 상처 속에서 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고통은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고통입니다. 그러니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외도는 언제나 외도하는 사람의 선택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도를 당했더라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존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회복은 가능해요. 하지만 회복은 혼자서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변하려고 노력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그건 회복할 의지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죠. 지금은 힘들고 눈물이 나지만 반드시 다시 웃을 날이 와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결국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죠.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약해서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난 너무 상처가 커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잘 버티고 있어요.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건 이미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난 다시 회복해질 수 있다. 난 더 이상 같은 상처 속에 머물지 않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이라면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실 때 자신도 지켜낼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아픔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